시장의 키워드를 뽑아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 빌드업합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아까 화면에 나왔던 돈 되는 일정 잠시 보고 갈게요. 내일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매니저님이 지난주에도 미중 갈등 수혜주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섹터 좀 보면 될까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련해서 순환매 흐름을 좀 노려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조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바이오 쪽 이야기들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이틀 전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하나오션도 결국에 이 조선 쪽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갈등이 앞으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금융 쪽 관련된 제재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조선, 해운 그리고 바이오 이쪽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 또는 이런 중국 국영기관이나 이쪽에서 미국산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금지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은 당분간 약간은 투심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의 이제 갈등에 대한 이 순환매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장 빌드업에서는 내일장 미리 짚어볼 뿐 아니라 수익 내는 희망주 담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주셨던 한화오션 오늘 7% 넘게 갔어요. 목표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시간까지 맞추면은 여기 없을 것 같고요. 어디 점집 가보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빌드업 희망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짭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조선 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중동 정세불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은 또 다른 조선주와는 또 다르게 또 약간 방산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 주들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거는 이 캐나다 대형 함정 협력 논의 소식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분간 약간 중동 정세불안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쪽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오션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저희 포트에 담았던 빌드업 희망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도 희망주들 희망을 먹고 잘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재료들 만나볼까요? 네, 조선주, 방산주 오늘 하나오션 포함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반등했죠. 키워드들 굉장히 많은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업종들 흐름 보면은 미중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았다라고 보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쪽은 당연히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나오는 부분들을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수급을 좀 가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 대한 중국 규제 이야기 나왔을 때 ST팜과 같은 CDMO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금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지만 당분간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저도 좋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전일 밤에 어떻게 보면 4%대 적지 않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그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한 상황에서 4% 정도 반등 자체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만 더 확인하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바닥을 잡았다. 그때 비중을 확대하시는 의견들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쪽은 당분간 5월 달까지는 미중 갈등 수혜 업종으로서 순환매가 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재료들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이 재료들 조합해서 희망주 찾기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빌드업 수식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너무 요즘들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게 투자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희망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붙었던 종목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원전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 전력 수급 문제는 추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이 루마니아 그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해가지고 방산이나 원전에 대한 또 협력 논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샘 올트먼 이 오픈 AI CEO가 이 태양광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태양광 쪽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 또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는 이슈죠. 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이 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 첫 번째 재료로 뽑아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재료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재료하고 세 번째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SDN하고요.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포함된 그 섹터 중에서 대장주는 사실 SDN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나갔을 때 뭐 세방전지도 심지어 어제였죠. 세방전지도 오늘 장 초반에 5%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리아 FT와 세방전지는 뭐가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은 작년에 워낙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 감소세가 이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워낙 작년에 좀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이번에 4.10 총선 이후에 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압승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이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또 당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분위기 속에서는 뭐 물론 원전도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이 신재생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SDN 하면은 최근에 미중 이 태양광 패널, 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 미국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또 급등을 했다가 오늘 급등 나왔던 거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이 전력에서 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오픈 AI CEO 이 샘 올트먼이 스타트업 기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맞물리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은 우선은 뭐 실적 베이스보다는 차트 관점에서 두 번째 상승 파동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트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빌드업 소식을 다시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에 SDN을 더하고 실적을 빼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가 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실적 말씀하신 게 뭐 이번 주 기업 실적 시즌 이거랑 관련 없이 네. 오늘 공개되는 빌드업 희망주의 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의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악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뭐 실적은 뭐 제가 봤을 때 염려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 빼기 실적을 붙여주신 거는 혹시 모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네, 거겠죠? 굳이 뽑자면은 실적이 아무튼 전년보다 좋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하니까 우선은 그냥 마이너스 요인으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확실한 해설까지 짚고 갔고요. 그럼 이렇게 다 더하고 빼서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무엇인가요? 자, 종목명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고요. 뭐 오늘 뭐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많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또 선점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계속 이렇게 주가 흐름을 좀 장중에 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점 대비 조금은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보통은 첫 번째 파동은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는 고점에서 쌓였던 그런 악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을 소화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보다는 보통 두 번째 파동에서 나오는 그 파동,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조정, 그러니까 상승 2파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야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최근에 미중 갈등 관련된 수혜 업종, 순환매 흐름에 주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명에너지를 제가 빌드업 희망주로 뽑아봤고요. 뭐 4.10 총선 이후에 재생에너지 분위기 반전되고 있고요. 뭐 미중 갈등 속에 이제 태양광 수혜주로서 또 추후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 민주당의 주요 공약 아리백 활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이 샘 올트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아니면 뭐 원전이든 이런 에너지 쪽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 또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빌드업 희망주로 태양광 풍력 관련주인 대명에너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은 매수가는 시초가 체결을 하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하나오션 얘기할 때 네. 잠깐 이야기를 피하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주신 이 빌드업 희망주 네. 목표가 달성까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달 이내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차트의 흐름들을 많이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유니언 머티리얼이 뭐 지금 제가 또 빌드업 희망주로 또 지금 현재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2020년도 5월 달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미국 대선이 있던 시즌에 6개월 전부터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든 조선이든 해운이든 뭐 알루미늄, 철강, 게다가 이제 중국의 반격으로 뭐 히토류 이런 쪽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고유가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대명에너지 충분히 앞으로 조금 끌고 가셔도 좋은 수익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과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나눠보려면 무료 방송 들어가고 싶은데 준비돼 있을까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이따가 4시 20분부터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이제 뭐 녹색 밴드 통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딱 두 업종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 이 K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VT 아니면 뭐 클래시스나 비오를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번 조선 쪽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많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매일 내일의 희망을 썼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